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이 정치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를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맛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을 모셨습니다. 초면인데 최고위원 분들입니다. 젊은 분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이 나오셨습니다. 순으로 하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일 끝은 머리에. 몇 살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포티죠. 네. 그게 뭔 말이에요? 영포티. 네. 그게 뭔 40대. 포티. 네, 포티. 젊으신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럼요. 원래 뭐 만 45세. 우리 사회자님도 8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예. 가장 고령이죠.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네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정치인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시는 거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진짜 정치하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닭간다의 첫 출연이신데 세 분께서 의석수대로 저희 프로그램 응원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저기 광고 문의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광고 많이 이제 문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러려면 저희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봐야 이제 광고를 그럼요. 붙여주는 거니까. 저 아는 업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고 문의 받아야 되니까. 네, 광고 문의 많이 받을 수 있게 재밌게 하다 가겠습니다. 정치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기업들도 많이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요즘은 잘 모릅니다. 방금 되게 위험한 질문 아니었어요? 재계와 유착이 가능하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재밌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장희찬 우리 위원님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세 명의 출연료 합보다 앵커의 출연료가 100% 더 비쌀 텐데 유명 개그맨이니까. 그렇죠. 오늘 과연 그 값을 하나 옆에서 제가 매 눈으로 좀 지켜보려고.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사회자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냥 저도 친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같이 마음 아픈 처지군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저희 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뭐 어디 과자 광고라도 하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뭐 놓고 이제 하고 싶다. 그렇죠. 진짜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이제 광고 문의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셔서 약간 좀 뭐 다음 방송부터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아니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 당 광고를 여기다 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혁신당 방송이 아니라서요. 갑자기 되게 거리 두시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아니었어요? 나 그런 줄 알고 출연했는데 아니었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왔네요. 아니었어? 제가 잘못한 여기 이제 친분으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이기인 전 개혁신당 우리 최고위원분도 네. 환영해주셔서 너무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 지금 근데 제가 보니까 닭간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그게 더빙 컨텐츠 하는 데인데 거기가 10만 구독자가 넘거든요. 그걸 빨리 추월해야겠다.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3년 6개월. 3년 너무 길어요. 아니 3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3년 깁니다. 동안 제가 그 출연료를 똑같이 이렇게 받아야 되나? 요즘 김계리 변호사가 채널 개설 이틀 만에 15만 넘겼거든요. 15만이 넘었어요? 그 김계리 변호사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의 이제 변호인인데 갑자기 표정이 싹 안 좋아. 개몽됐다고 말한 변호사. 채널을 열자마자 15만이 그러니까 이틀 만에 15만이 넘었고. 네, 계리 누나 한번 불러봐요. 그럼 나 프리롱. 첫 영상이 조회수가 60만이 넘었어요. 뭐 우리라고 질소냐. 파이팅 해봅시다. 이틀 정도는 아니어도 6개월 정도 봐서. 어제 천하람 의원 나왔던데 조회수 한 2천 얼마던데 지금 라이브. 많이 나왔네. 그래요? 다 확인하시네요 이런 것들도. 방금 봤어요. 그러니까 천하람 대표가 아니어도 쇼츠 영상은 한 뭐 3,400 뭐 이런 게 있고. 오늘 목표는 저는 어제보다 잘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천하람은 이기겠다. 저희 넷이 좀 이렇게 합이 잘 맞습니다. 말 더듬지 말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천하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천하장사님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게 좋아. 나도 이거 너무 좋아. 우리 다 아재라 가지고 이런 게 좋아. 모르는데 푹푹 찌르는 거 있잖아요.
박재고만 잘 적응했으면 저 좋겠어요.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아재들의 개그. 예. 저는 뭐 사실은 이제 뭐 약간 좀 뭐랄까 비속어로 말하면 약간 쌈마이 개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세요? 저는 약간 조금 위트 있는, 고품격. 약간 좀 뭐랄까 좀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개그 좋아하기 때문에. 천하람이 천하장사라는 게 있어 보이는 개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품격. 좋습니다. 고품격 개그. 좋네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까볼 예정인데요.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부부의 아크리비스타 자택 수사를 나섰습니다. 그것도 압수수색이죠. 예. 최상병 특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목걸이와 샤넬백 등에 대한 행방을 찾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압수수색 왜 진행을 하는 거죠? 통일교 간부의 수첩을 찾았는데 이 수첩에 보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정황이라던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이 뭐 중식당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첩 그다음에 영수증 이게 나왔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실물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통일교 측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건진법사 측에서는 뭐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그 통일교의 신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 네. 전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색하면 놀라시잖아요. 단순한 질문. 예, 그게 뭐 논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튼 통일교 신자 이거는 가능하지 않고요. 기독교 신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성경 많이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단 뭐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돼야 되지만 아직까지 실물 증거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 정도가 있을 뿐인데 정치권에서 또 배달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네, 앵커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여기 PD님한테 이게 제 마음이다. 김기욱 앵커님한테 상품권이라도 좀 했는데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하다. 받는 입장에서. 방송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지금 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놀 수는 없잖아. 여기서 내가 그래 할 일을 해. 국민의힘으로 나왔는데 내가 놀아 그러면? 할 일을 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측은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전 제 본분에 충실한 아니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는 사람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축의금 부탁하잖아요. 네. 조의금 부탁했는데 나중에 잘 거예요? 받았어 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어. 뭔 말이야? 너 왜 내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했어 할 수 있으니까. 배달 사고. 아직 모른다. 예.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잘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아픈 사람 또 때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재밌다. 이게 지금 정황이 너무 뚜렷한 이유는 뭐냐면 이 김건희 씨를 오랫동안 수행했다라고 알려진 이 수행 비서가 어떤 특정 그 품목으로 교환을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샤넬백을 줬는데 뭐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간에서 슈킹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전달된 김건희 씨한테 갖다 줘 하고 준 선물을 수행 비서가 굳이 중간에 슈킹해서 그거를 모델을 바꾸고 이러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가방을 신발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 사람이 신은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렇게 모르잖아. 뭐 드러난 게 없잖아. 자, 아주 막 가는구만 오늘. 지금 뭐 150명밖에 안 지금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가는구나. 막 가면 되지 뭐. 약간 창과 방패 느낌이. 정말. 아니 몇십 년 동안 수행한 사람이 그걸 김건희 씨한테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해명은 뭐였냐면 건진법사 측에서 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뭔가로 뭐 바꿔줘, 나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만 사실 이걸 봤을 때 통일교 중간에 껴있지, 건진법사 껴있지, 그 다음에 청탁한 것 같은 수첩 있지, 영수증 있지, 김건희 씨한테 뭐 연락했다라는 정황 적혀있지, 수행비서 중간에 바꿨지, 이러니까 이게 되냐. 좋다.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그 장혜찬 위원님의 말을 빗삼아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건이 슈킹을 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누군가가 청탁을 위해서 선물을 전달을 했다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뭐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 자체로 준 사람과
만약에 중간에서 누군가 배달 사고 냈어도 받은 사람은 잘못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법리적으로 실제 그 청탁이 구현됐는가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 여러 언론 보도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뭐 목걸이, 구두 이런 거에 맞춰져 있는데 어떤 청탁이 있었고 그게 이 정부에서 진짜 실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드러난 정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청탁의 조건인지 아니면 성사가 됐고 그거에 따른 답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회 윤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 건지현 법사를 통해서 목걸이를 건넸다고 하는 건데 녹취가 나온 게 있어요. 3월 22일 날 윤 전 본부장이 교구 내에서 교인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만났고 용산 대통령실이 우리 어머니 품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들만의 프로그램이 있다. 동의를 구했다. 우리는 그래서 간다라는 그 교구 내에서 교인들에게 향했었던 강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통일교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메콩강 ODA라는 게 아마 그것과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ODA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히림 건축사무소에서 그 수주를 땄다라는 건 아닙니까? 아마 이것과 연결되어서 아마 그게 청탁의 조건인지 성사가 됐었던 답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재반 여건들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 비슷한 기사를 보니까 기억나는 게 그래요.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수첩이 이제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첩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통일교 뭐 2인자 편의상 2인자라고 부를게요. 윤모 씨를. 근데 이 윤모 씨의 수첩에 뭐가 있냐면 2022년 11월 말에 서울의 이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 이 통일교 2인자와 건진법사의 식사 자리에서 이 전 씨가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때 이 통일교회 현안이 뭐 말한 그런 뭐 ODA 사업도 있었지만 뭐 YTN 인수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YTN 인수와 캄보디아 개발 사업 등에 관해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쓴 그러니까 개인 수첩이잖아요. 개인 수첩에 그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시기와 내용, 누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는지까지 있다 보니까 이른바 이 수첩이 사실은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죠. 그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윤한홍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배석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SBS에서 했는데 물론 그 두 분은 그 즉시 부인하고 있죠. 배석하지 않았다. 허위 보도다. 고발한다라고 하는 상태에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거 재밌네. 예. 전혀 몰랐는데 야 재밌는 사실들이 이렇게 저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눈앞에서 아 그러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안 봐요. 네네. 근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물증만 나오면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근데 건진 법사는 지금 그 목걸이를 분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밝혀져야 될 것은 통일교 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로비를 한 거냐, 아니면 윤 전 세계본부장이 개인의 일탈로 목걸이를 준 거냐. 사실 이것도 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 이야기는 하고 싶어요. 카바치는 거요? 2인 최고도 잘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저만 해도 한때 여당 최고위원으로 소위 잘 나갈 때. 저는 이분을 본 기억이 없는데 이분이 어디 자기 행사 가가지고 장해찬 내가 키웠다. 나를 팔아. 내 말 다 듣는다.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워낙 정치권에서는 누구랑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윤 전 본부장의 그 녹취록 이거는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주장 자기 장사를 교인들한테 막 한 거잖아요. 내가 다 누구 만났고 누구 뭐 해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정적 물증은 안 될 거고 결국 이런 사건이 뭐 정치권에 예전에도 이런 특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명확한 청탁의 의도와 그걸 들어주겠다는 약속들이 물증으로 나와야 되고 그 후에 청탁의 대가인 뭐 현금이 됐든 이번 건에는 목걸이나 샤넬백이 됐든 이런 것들도 보다 확실하게 확정이 되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합리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마치 모든 퍼즐이 다 드러나고 뭐 사실로 인정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이게 사업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단지 샤넬백하고 목걸이 좀 주고 이거 너무 싸게 쳤다. 네, 싸게 쳤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결국 임기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2년 동안 해야 될 숙제나 과제였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증명해야 될. 근데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아니 그런 큰 국책 사업 청탁으로 꼴랑 샤넬백? 목걸이?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이거 우리가 이런 일반 국민의 시선을 또 잘 따라가야 돼. 근데 이것 말고도 통일교에서 단체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다라는 정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을 했다. 전당대회에서 개입했다라는 거 사실로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 종교 교단이 개입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ODA 사업이나 YTI 인수뿐만 아니라 정당 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 거죠. 그러면 뭐 사실 뭐 명품백이든 이게 좀 싸게 먹히긴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권을 두고 그걸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특정인을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그 전당대회도 결국엔 거기서도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건진법사와 이 통일교 측에서 나눈 대화가 이제 알려진 거는 누가 윤심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심은 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거를 약간 지원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통일교 측이 의도적으로 좀 정당대회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아까 사실은 이제 처음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 신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종교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이 집단에서 본인들의 뭐 이해관계 청탁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이 권력자들과 유착을 했고 그 유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건진법사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접촉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뭐 전화를 걸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게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뭐 사실 뭐 얼마를 줬든 그게 목걸이였든 신발이었든 가방이었든 뭐 제가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어떤 이런 통일교라는 집단이 건진법사를 매개로 해서 대통령 부부와 이제 강하게 유착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국책 거죠. 사업 줄게 당원을 줘. 국책 사업 줄게 명품백을 줘. 이렇게 거래한 정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나 입증이 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그래요. 저는 이 사이즈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선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뭐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더 찾아야 되지 않냐. 더 나을 수도 있죠,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모친과 오빠 그리고 김성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핵심은 두 개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가 관련된 이제 가족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ESIN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양평군 공흥지구에 이제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제 그거를 짓는 과정에서 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서 뭐 개발 부담금을 뭐 한 푼도 부과를 안 하고 그리고 뭐 사업 시한이 뒤늦게 뭐 소급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상의 특혜를 얻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 가족 회사가 특혜를 얻었는데 그 특혜를 누가 내줬냐라고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그리고 당시에는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분이 2022년 3월에 이 김성교 의원이 양평 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종점이 바뀌었다. 근데 거기 하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다. 이거 누가 혜택을 받냐? 김건희 씨가 혜택을 본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보면 또 이제 김성교 의원이 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은 다 이제 의심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맞냐라는 이게 수색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했으니까. 수사 진행되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의 개수가 16개라는 것 아니에요. 16개. 16개 중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오빠에 대한 혐의, 그 김성교 의원까지 나왔었던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등 이 종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특검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의 부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조사를 하시는 분도 참 드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엄정한 수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게 너무 과하게
어쨌든 전직 대통령 사전대도 네네. 거기에 벌써 몇 번째 압수수색인지 모르거든요.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번 주에 한 번, 여기서 이번 주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라 해도 야 이거 정치 보복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심리도 발동할 수 있어서 그렇죠. 수사라는 게 절제되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수사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선은 지켜가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핵심 증거나 뭐 결국에 그런 걸 찾으려면 그 본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특검 조사 이제 조율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뭐 조건 걸면서 제대로 협조 안 하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의혹들을 규명을 하려면 진짜 본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주변인 사무실만 압수수색해서 될 일도 아니고 김성교 의원 사무실만 압수수색해서 될 일이 아니고 뭐 정말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볼 게 아니라 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씨, 뭐 그다음에 뭐 윤 전 대통령 이 둘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특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그 집을 간다고 해서 이게 뭐 증거가 나올까 사실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요. 이미 다른 데다 막 다 돌려놨을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집을 찾아가는 게 맞나? 압수수색이라는 게 주요한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흔적을 찾으러 가는 것이기도 해서 뭐 그 가능성을 좀 이제 계속 발굴해내겠다라는 특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영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잘 없긴 했는데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게 역대 한 13번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두 번째 특검이 이제 호피무늬 반코트 특검이라고 해서 네. 신동아 그룹의 그 총수의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한테 호피무늬 반코트를 선물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 두 번째 특검으로 발동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막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막 구속도 이루어지고 그랬었습니다. 막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검에서 압수수색 통해서 흔적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또 어떤 뉴스가 또 나오면서 특검의 검사가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네. 특검이 구인영장을 발부를 요청을 했고 지기현 재판부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피고인에 너무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곧바로 구인 절차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기현 재판부는 왜 윤석열 측을 계속 봐주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특검이 또 애꿎은 서울구치소 막 뭐라 하고 그러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근데 어쨌건 뭐 미우나 고우나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이거 자칫 강제 구인이라는 게 결국 팔다리 잡고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물리적 수단이 동원되면 심각한 국민적 갈등이나 소요 사태가 또 발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대 정치인들 또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수사 받았던 분들도 있죠. 그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팔다리 잡고 끌어내는 강제 구인은 이뤄진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게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과 일정 부분 국민의 지지에 대한 저는 존중과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제일 불리한 건 그 피의자 자신이에요.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판에 빨리빨리 출석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감정적으로 뭐 끌어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대 어느 전직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행보가 제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고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윤 전 대통령 사법 방어에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재판 잘 나가고 꼬박꼬박 나가는 게 또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걸 또 반대 진영에서 감정적으로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재판 빨리 해서 결과를 빨리 내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빨리 매듭을 짓자 쪽으로 나가야지. 뭐 서울구치소가 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구치소 교도관들 다 그냥 힘없는 공무원들인데 전직 대통령 팔다리 잡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말이 맞네. 누구한테 시키면 그 애꿎은 그냥 힘없는 공무원들한테 그걸 어떻게 강제해서 시키냐고요. 그렇지. 사실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바를 치는데 정말 잘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열심히 정말 잘한다. 아니 근데 이게 예우의 문제는 저는 넘어섰다고 봐요. 그래요? 아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예우를 따질 때입니까?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게 내란 혐의고 심지어 지금 외환유치죄 관련해 갖고 수사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전형적인 법꾸라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되고 나서 뭐 하고 있냐? 내란 재판 안 나가요.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구속적부심 신청해서 그 자리에는 또 나가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강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석방을 시켜달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구속적부심 할 때 그래서 특검 측에서 건강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 상태 크게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 정당하다, 석방해줄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해서 자른 거죠. 근데 그 뒤에도 안 나간다. 또 재판 안 나가고 또 조사 안 나가고 그냥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를 아무도 끌어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당하게 응해야 하는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건강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이나 뭐 접견한 거 보면 평균 하루에 2.3회꼴로 계속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하려다 실패했냐? 부정선거 주장했던 그 모스탄 모스탄 교수랑 만나려고 하다가 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픈 사람이면 그런 접견을 어떻게 하며 식사도 어렵고 재판도 못 나왔고 조사도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접견은 또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진짜 날도 더워서 짜증나는데 안 그래도 더 짜증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박채고 너무 티다. 나 티야.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티야. 아니 나도 티인데 너무 그 티야. 아니 근데 이제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우리 그런 왜 감정으로 없겠어요? 살자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아니 나는 국민들이 근데 불쌍하지 윤 전 재판 대통령은 안 불출석 불쌍해. 3번은 선 넘었다. 그건 선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안 나가고 조사도 안 나가는데 접견은 하고 싶어인 거잖아요. 근데 접견장에서는 에어컨이 그렇게 잘 나온답니다. 예,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는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 문제가 참 많아요. 접견장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2.3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왼종일 그냥 접견하면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고 예. 따라는 거예요. 예. 이분은 좀 약간 괘씸죄에 걸리는 거고 국민정서법에 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일반 피고인들,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재판에 3번 불출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석 재판, 그러니까 공판 기일 없이 바로 그냥 재판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재판 불출석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큰 불이익을 줘요. 민사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뭐 피고인이 안 나간다고 하면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에서 받아가지고 승소 확률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만큼 재판에서 불출석한다는 건 선 넘은 행위라고 좀 보거든요. 하물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 안 나가고 법도 무시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제 구인, 강제 인치 뭐 선 넘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강제 인치해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의 예우 더 이상 차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간첩 혐의를 받고 있었던 피의자들이 구금되어서 구속됐을 때 국정원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거부하다가 교정당국과 구치소가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것은 인권 침해가 아니다. 정당하게 구속영장 발부되어서 행사되었던 정당한 물리력 행사다라고 이미 판례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물리력이라도 행사해서 정확하게 좀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리력까지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예. 자, 오늘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거는 오늘 첫날입니다만 이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이게 몇 가지 안 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열띤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다. 예. 너무 재밌잖아. 예. 자,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의 부쇼 다 깐다. 저희가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한우부터 편의점 상품권까지 다양한 선물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아낌없는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일까지 이벤트 2주간 진행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 커뮤니티 또 같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응원의 댓글이 우리 CV님께서 박성민 씨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문희원님께서 다 깐다라는 타이틀 너무 좋습니다. 젊은 패널들, 젊은 진행자들, 기존 메이저 언론사들의 시사 유튜브를 넘는 컨텐츠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김원준님께서 요즘 뉴스 보기 싫었는데 합리적인 분들의 유쾌한 닭간다 유튜브 있어서 좋습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채널명은 닭간다가 아니라 이제 여의도 너머입니다. 네. 여의도 너머. 여의도 너머라는 채널 안에 있는 프로그램 닭간다입니다. 어쨌든 구독은 여의도 너머로 해주시고 많이 댓글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댓글이 역시 이 정치 관련된 방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댓글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소개를 해도 되나 이런 싶을 정도로의 댓글이 많이 달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은 필터링 없이 댓글들을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그 소개시켜주고 싶은 댓글들이 있었는데 좀 넘어갔어요. 박성민 최고 죽전고 정교 회장 출신이에요? 정교 부회장. 여기 정교 회장 박성민 화이팅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댓글이 눈에 띄어요. 어떤 거요? 장례찬 이기인 자리 좁아 보인다. 좀 좁아. 저는 이거 좋아요. 최고들끼리 나왔네. 오늘 마지막에 누가 찐 최고 되려나. 이것도 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거 있는데요. 요즘 보면 기인 예찬 둘이 몰려다니네. 둘이 자주 몰려다니시나 봐요. 자주 몰려다닙니다. 둘 다 백수라서. 나도 백수인데 같이. 같이 하잖아 지금. 같이 몰려다니. 두 분은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두 개 하는데 거기에 잡히는 거죠. 저 말고 세 분은 친분이 좀 두터우신 것 같은데 저만 몰라가지고 목소리 좋다는 댓글이 많네. 그러니까요. 음성이 좋으시다고. 동굴 목소리. 이 음성으로 이제 정치계적에 입문을 했으니까 아하. 좀 듣기 편한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또 정치인들 까고 뭐 여기 나오신 분들 까고 그러면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약간 이거 유행어인가요? 아까도 약간 얼마나 맛있게요 이런 얼마나 느낌인데.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더욱더 큰 사랑은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뒤에 보면은 광고문이 봤습니다. 요거 팻말이 써 있죠.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제 광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지금 블랭크로 돼 있는데 먹는 거, 쓰는 거, 뭐 타는 거, 뭐 입는 거,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광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최선을 다해서 이 굵직한 목소리로 빨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특히 탈모약 광고나 오. 가발 광고 이런 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탈모 왔구나. 네. 가발 광고도 있고 네. 전혀 맥락을 내가 누구를 저격하는지를 모르는데 약간 이게 저격성 발언이라서 다양한 광고 봤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 의원님은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듣습니까? 저요? 네. 근데 제 입으로 말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말 안 할래요. 뭐야 뭔데요? 여기 어차피 욕 먹는 방송이니까. 네. 한번. 근데 앵커님이 누구 닮았다고 지금 생각하시니까. 근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말 거야. 안 궁금한데요? 꺼내. 싫어. 아니, 말하지 말해주세요. 마세요. 아니 좋은 거예요.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그 정도 아니라니까. 방송 끝나고 말하세요. 아니 왜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드릴게요. 그 저기 카테고리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예인입니까? 가수예요, 가수. 가수? 불안해. 아니야 싫어. 아니 가수예요.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또 트로트입니까? 뭐 아니에요, 발라드예요. 발라드? 아 싫어. 나 누구 말할지 아니 너무 닮아가지고 얘기하고 싫어. 싶은데. 잠깐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댓글 한번 봐볼까요? 차은우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 이거는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 차은우 나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장 의원님이 아까 처음부터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지만 변진섭 씨. 그러니까 나 이 이야기했잖아. 오. 변진섭 리즈 시절 살 많이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 이야기 몇 번 들었거든. 알고 있었네요. 나는 썩 좋아하는 그건 아니야. 아니 목소리 톤도 비슷해. 변진섭 아주 깔끔하고 담백하고 얼마나 좋지. 멋있는데. 난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근데 댓글에 변진섭 올라왔는데. 변진섭 내가 얘기하니까 변진섭 나와. 내가 얘기하기 전에 나왔구나.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몇 번 들어봤어요. 닮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좋은 얘기니까 노래 연습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시면 노래 한 곡. 맞죠. 네. 그죠, 알죠. 맞지, 그 노래잖아요. 네. 청바지. 잘 어울리는. 김치볶음밥 잘해. 맞아. 네, 맞습니다. 아주 네. 가부장적인. 네. 그치 요즘 세상에서 안 맞는 노래죠. 어디 김치볶음밥을 어디 한남이 말이야 이러면서 요즘 세상에서는.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풍토가. 예.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젠더 갈등 해소해야 돼요. 아, 그랬구나. 김치볶음밥 좀 해줄 수도 있지. 많이 쓰면 되지. 맛있으면 예. 되지. 박재국까지.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부쇼 다 깐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오늘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 나와 주셨습니다. 젊은 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나이의 순서대로. 나이를 다 그렇네요. 자,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시죠 현재 천하람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86년생. 이렇게 다 까는 겁니까? 우리 다 깝니다. 뭐 몸무게 안 까는 것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요. 예. 전 80이에요. 예. 동생이시네. 그럼요. 예. 아이고, 이쪽에서 참 흔히 보지 못하는 동생분이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장윤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간 나이. 네, 나이 까시죠? 나이 부끄럽지만 80. 왜 부끄러워요 지금? 수많은 80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 예. 친구네요. 친구네요. 장윤미 네. 변호사님.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친구야. 저희 같은 80이네요라고 했더니 전 빠른이에요라고 맞아요. 바로 벽을 두시는 모습. 네, 약간 예. 차단을. 그렇군요. 누나 잘 부탁드려요. 잘하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지낸 이재영 전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나이 맏형입니다. 맏형. 네. 예.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시죠. 토끼띠. 네. 토끼띠. 반갑습니다. 저랑은 초면이시죠. 네. 앞으로 좀 많이 좀. 저는 화면에선 많이 뵙고. 너무 당연히. 저도 뉴스에서 많이 뵙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예. 제가 좀 형님이시라. 우리가 나이를 까고 시작해서 좀 어색하고 어렵고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또 요즘 국민의힘 쪽 관계자분들이 방송을 좀 잘 안 하시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그거 맞는 겁니까? 맞아요. 오. 한 2년, 2, 2, 3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부터 네네. 그때부터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송을 잘 안 해요. 왜 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겠죠. 곤란스러운 상황이 좀 싫으니까. 쳐야 되고. 예. 예. 어쨌든 오늘 좀 많이 좀 까주십시오. 국힘 내부의 상황도 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쫓겨나면 어떡하죠? 네? 뭐 나오면 되죠. 저희랑 오케이, 같이 하시죠. 예. 저희랑 계약하시죠. 네, 출연료 많이 주시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다 깐다니까. 예. 아주 충암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면 어디 가서 잘 못하는데, 뭐 다 까니까. 뭐 상관없죠. 예, 그냥 뭐 이제 끝났는데요, 뭐.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너머TV에 다 깐다.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고 저희 앞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다 까보죠.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좀 엄선해서 까보도록 할 텐데요. 특검 캐비넷 지금부터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올렸어요. 근데 또 오늘로 예정된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네. 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또 안 나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병보석을 신청하려는 빌드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세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우리 천하람 의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병보석. 근데 병보석은 신청할 수는 있죠.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미 한번 구속 취소가 됐다가 다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그리고 구속 적부심까지 이미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그 구치소 내의 병원에서 처치가 불가능할 수준이다 정도 가지 않는 한은 아마 병보석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치소 내의 병원에서도 상당한 수준에서는 진료가 돼요. 네. 특히 간 수치가 높다거나 당뇨라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간 수치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셨을 수도 있죠. 드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약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되거든요. 특히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재소자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보석을 노리시더라도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열심히 재판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실익을 잘 못 찾겠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 것이다. 아우, 이거 가능성 위중하진 거의- 않다. 그 정도는 아니다. 가능성 거의 예. 제로고요. 예. 진짜 저희 변호사들이랑 얘기하면 거의 사망 직전에 위중한 정도에 이르러야 우리 빼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사실 병보석이라는 게. 근데 간 수치가 올라갔다. 이 정도로 택도 없습니다. 네네. 어때요? 계속 좀 조사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을 않을 거라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밑자락을 깐다는 인상이에요. 아, 밑장 깔고 있다? 네, 왜냐하면 막 본인의 지시를 이행했던 부하 직원들 참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이를테면 참모가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 이 앞장을 만들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질책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가짜로 만드냐. 근데 사인했다는 사실을 또 인정을 해요. 사인을 실제로 했거든요. 폐기는 나중에 됐지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총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때. 그 경호처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주어로 해서 이런 걸 꾸며낸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 총 얘기한 건 맞는데 여경들이 여성 경찰이 무장하지 않아서 다치는 게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얘기했다고요. 그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대단히 어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항변을 하면 법원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 맞네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 상식에 경험칙에 부합하게 판단하는 절차인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을 함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외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경이 뭐 위험해 보여서 총을 보여주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라는 게 알려진 거예요. 대통령이 총이라도 꺼내서 보여줘라. 너네가 총은 경찰보다 잘 쏜다. 이거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총을 정말 보여주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아, 총을 꺼내란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여성 경찰이 무장되지 않아서 다쳤다는 그런 기사가 떠올라서 총 얘기를 꺼낸 거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네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총을 보여주면 괜찮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요. 야, 그게 좀 뭐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총 보여주면 괜찮아진다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님 어떠세요? 국힘의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해요. 국힘 입장에서도 지금 대통령 참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전 대통령이 부담스럽죠. 지금, 예, 엄청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당 부분은 당원들, 그러니까 이게 계엄 때는 뭐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얻어맞은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탄핵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탄핵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긴 많아요. 근데 지금 대선 이후에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그 재판받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증언들, 그리고 거기에서 특히 부하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보수의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책임과 뭐라 그래야 될까, 뭐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보다는 회피하는 모습에 대장이 저러면 어떡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우 실망하고, 지금 뭐 페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페북 글도 보면은 이게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렸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하고 있죠. 왜 올린지 아십니까? 왜 올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청문, 저 인사청문회 관련 강선우 후보자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이진숙 뭐 등등등 해서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한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약간 리얼미터 빠지고 조사에서. 뭐 좀 어쨌든 이제 뭐 하락의 시작 아니냐. 뭐 이런, 기회가 예.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구나. 하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등장을 하셔가지고 항상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래서 저는 영혼의 단짝 같은 느낌이 저는, 있어요. 예. 저는 정말 장담하건대 제가 전생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전생이 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한 명도 아니고요. 그 가문을 구해줬을 겁니다. 그 정도 은공을 쌓아야지 뭐 비상계엄 일으켜가지고 거의 정권 바로 건네주다시피 하고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냥 있으셨으면 감옥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옥에서도 제 의견이니까 예. 감옥에서도 빼줘, 대통령 시켜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엄청난 은공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밥을 떠먹여줬죠. 그렇죠. 예.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국면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셔서 헛소리 한두 마디씩 해주고 그러면 또 지지율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절연을 했으면 시원하게 그냥 같이 욕하면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안절부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1야당은 존재감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도와주고 그렇죠.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지금. 지지율이 한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계속 윤석열 지지율이? 대통령이 예. 그 활약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 입장에서 꽃놀이패가 시작되긴 해요. 왜냐면 지금 뭐 5만 가지 특검도 그렇고 지금 뭐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또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씨 선물용으로 건네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굉장히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한 6천만 원 상당 정도 된다고 하죠. 하더라고요. 샤넬백 영수증이 또 확보가 됐다고 하고 이쯤 되면은 다음 주부터 꽃놀이패가 시작되지 않을까. 통일교와 건진법사 그리고 김건희로 이어진 커넥션 거의 뭐 이거 절반이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 변호사님? 예, 이거는 대단히 윤곽이 뚜렷한 거예요. 통일교는 여러 이슈가 있어요. YTN 인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YTN 쪽에 인수도 뭐 친윤들이 뭐 도와준다, 뭐 어떤 이런 이슈가 또 나옵니까?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캄보디아 ODA, 캄보디아에 대단히 어떻게 보면 수상적인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ODA 자금이 상당히 올랐어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섹션에 본인만 빠져서 그 아이랑 찍은 그 사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메콩강과 관련해가지고 통일교가 현안이 있었어요. 거기 진출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 튀어나온 이름이 권성동이라는 이름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에 적시가 됐었어요. 네.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일으켰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당대회를 치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건진폰을 포렌식을 하니까 통일교 2인자가 물어요. 윤심은 진짜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권성동이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원을 모집해라. 그러면 어떤 당원들이 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당비를 한 1,000원만이라도 한 달씩 내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는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낭패를 받네요라고 해요.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오는데 어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7억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까 말까 그 당시에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주체라서 조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라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별도의 대단히 큰 행사에서 축사를 하기도 했어요. 돈의 흐름이 권성동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겁니다. 전방위적인 거예요. 이를테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이름이 뭐 명태균 공천이나 공천 개입 내지는 내란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수사받을 거라고 채비를 있었는데 최상병의 이철규 의원 이름 튀어나오고 통일교에서 갑자기 권성동 의원 이름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정말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당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를 넘어서 거의 국힘까지 그렇죠. 대단히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국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당황스럽긴 하죠. 네. 당황스럽긴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차떼기 정당 했을 때도 한 40명인가가 불출마 선언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새롭게 사람들 다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가지고 보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또 천하람 의원이 꽃놀이패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꽃놀이패에서 어떤 패가 가장 좋은 패라고 보고 계세요, 천하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통일교, 건진법사, 권성동, 김건희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일단 너무 굵직굵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저도 그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또 우리 뭐 비상계엄 관련 뭐 내란 특검이라고 소위 많이 부르는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가 이미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특검이 그렇게까지 핫하게 돌아가겠냐. 또 뭐 최혜명 특검 같은 경우는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도 이미 상당 부분 풀어드렸고 재판도 끝냈고 복직도 시켜드렸고 이래서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큰 파괴력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막 자꾸 그러니까요. 나와버리니까 아마 만약에 지금 일단 저도 보도 보니까 통일교 쪽에서 로비를 한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로비를 최소한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증거만 이제 나오면 거의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건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서 뭐 목걸이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 또 이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봤던 대기업이랑 뭐랑 이런 게 아니고
종교 단체와 이게 권력형 비리가 붙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거는 파괴력이 되게 셀 거예요. 뭐 권성동 의원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권성동 의원을 요즘은 다 좋게만 보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당도 막 아주 적극적으로 감싸거나 지지층에서도 뭐 여론전을 하는데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든 권성동 의원이든 증거가 조금만 더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갈 수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너무 굵직굵직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좀 원내대표였던 뭐 권성동 의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 아까 말씀했던 뭐 내란에 관한 뭐 내란 후계, 내란 우두머리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 결국에는 그럼 향하는 것은 결국 목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뭐 박찬대 의원이 본인 당대표 되면은 국민의힘 해산시킬 거라고 뭐 어제 공언을 했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비슷한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도 그렇고 비슷하게 얘기했나요?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걸 아예 하겠다고 나오신 두 분 다 얘기할 거네요. 당대표 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거 좀 어때요? 좀 두려우십니까? 아니 뭐 국민의 그렇지는 입장에서 않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계기를 삼아서 다시 혁신하고 뭐 개혁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쉽지 않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답답하죠. 정당조회도 그렇고. 근데 이러다가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수를 좀 두고 계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했다가 보수의 그 흐름을 우리가 좀 다 흡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야겠다. 뭐 주도권 경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죠. 네. 주도권 경쟁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국민의힘 어쨌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뭐 너무 또 그쪽이 무너져서 저희가 약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잘 되겠지. 이런 거는 저는 좀 안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내입으로 감이 떨어지게 그런 정치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렇죠. 또 감 색깔이네요. 또 옷도. 또 오렌지색이 또. 그렇다고 저희 감나무 정치하겠다 했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자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말해놓고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만 해요. 뻔한 얘기도 가끔 들어야 돼요. 그럼요. 너무 또 우리가 새로운 얘기만 들을 수는 없죠. 네. 어떻습니까? 장윤 변호사님한테 좀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흘러가는 이 그림상, 이 시간의 이 흐름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꽃놀이 팬데 이 국면 어떻게 좀 지나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발 효과, 나비 효과 때문에 민주당에서 막 내란 특검 더 세게 하고 내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자금 지원도 국민의힘에 같이 이제 계엄과 무관하지 않은 정당이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당내 행사잖아요. 아마 궁극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진짜 해산 심판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명분을 축적하게끔 두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자중질환에 빠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관여하는 게 옳지도 않고 뭐 맞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유리하지도 않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국민들 눈에. 그렇죠. 저는 정답을 몰라서 헤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 기득권 때문이에요. 딱 그 세 글자 때문에.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극우 유튜버 아닙니까? 극우. 그런데 들어와도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런 정당으로 인해서 이게 민주당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당연히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보수 언론에서도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빨이 먹히잖아요. 본인들이 너무 큰 역사의 죄를 지었어요. 거기에 절연하고 분리해내고 잊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네 갑질했지, 너네 뭐했지 이런 게 큰 울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겁니다. 이걸 절연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끊어낼 것인가? 저는 이재용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아마 존속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되게 좀 유명한 보수 농객분이랑 그냥 이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농담으로 국민의힘 같은 당 없애야 돼라고 했는데 그게 농담이 어느 순간 아니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거는 좀 자초된 측면이 있고 진짜 분당 수준으로까지의 어떤 혁신이 전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특검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요 이야기 마무리 질 텐데 김건희 씨 소환이 결국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과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또 휠체어를 타고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또 그림도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소환 조사 바로 시작할까요? 저는 뭐 비공개 소환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이고 뭐 현직 영부인이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부부가 다 구속되는 일은 없었잖아요. 아 사실 잘 안 하려고 하죠. 네. 근데 뭐 다 이게 세상 일이라는 거 다 돌고 도는 게 뭐 조국 전 장관도 가족이 다 구속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금도가 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특검에서 굳이 비공개로 뭐 지하 통로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럴 리는 아예 없고요. 왜냐하면 3개 특검이 돌아가기 때문에 각각의 특검이 약간 경쟁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성과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내고 관심을 받고 이게 다 성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토라인을 세우려고 할 거고 뭐 예상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몸이 굉장히 안 좋긴 하답니다. 어떤 게 안 좋고 정신적으로 안 좋아요? 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뭐 식사를 거의 안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몸도 굉장히 쇠약하고 그래서 제가 뭐 아프신 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아닌데 그래서 실제 건강 상태 자체도 아마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장시간 조사를 보통 기본 들어가면 한 10시간 막 8시간 이렇게 조사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검찰이든 수사 준칙 같은 게 있어요. 그랬을 때 휴게 시간을 요구를 하면 그거는 가급적 들어주도록 돼 있고요. 네네. 저희도 이제 입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진술을 대신할 수 없고 이제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약간 불리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조금 흐름을 끊어야겠다 이러면은 저희 좀 쉬다 하겠다고 또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루에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만 짧게 받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 혐의 하나하나가 너무 커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공천 개입도 아니 왜 김영선을 해줬는지 그 김상민 그 검사라는 사람을 왜 그렇게 추천하려고 했는지 하나하나가 수사의 볼륨이 너무너무 큰데 그거를 피의자가 분별하듯이 나는 오늘은 이 조사만 받겠고 이거는 특검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검찰에 입회를 할 때 대단히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이면 미리 조율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지하 주차장은 일반인 이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만 잠깐 열어줬다가 그래서 언론 포토라인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조율은 하는데 지금 특검은 검찰 사무실을 김건희 특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KT 건물을 써요. 거기는 일반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포인트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문을 경유하지 않고 들어갈 방도도 없어서 특검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까? 좀 아니요.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예,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광화문에 있고 또 보안상 문제 때문에 외환죄 이런 일반 이적죄도 수사해야 되는 이른바 이제 내란 특검은 서울 고검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 청사를 쓰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본인이 좀 의도하는 대로 포토라인을 피해갈 방도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아프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또 국민의 심기를 한번 건드렸던 게 아프다고 해서 휠체어 타고 이제 퇴원을 했었단 말이에요.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쵸, 예. 근데 그 이후에 이 영상이 나왔는데 집에서 이제 편하게 과일 먹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차량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설 때 되게 폴짝폴짝 뛰어서 이제 건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국민들 볼 때 아픈 거 맞아? 휠체어 타는 거 맞아?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당 병원이. 굳이 그렇게 언론의 동선까지 이렇게 노출되도록 했던 거에서 한번 뭐랄까요? 국민들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휠체어 타는 거는 제가 그쪽 변호인이면 가급적 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림을 사실 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죠. 옛날 뭐 재벌 총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인들 무슨 일만 있다 하면 그냥 모두 다 휠체어 타고 오고 어디 뭐 실려가는 모습들 특히 조사만 그렇죠. 받으면 왜 저래? 약간 네. 이런 모습들이 워낙 좀 반감을 사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좀 본인이라면. 네. 본인. 천하영은요? 저희부터 짓고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선행 조건이 죄를 지어야 되는 저는 거. 휠체어 조금 안 어울리지 않을까. 조사받을 때 또 어떻게 미는 하지? 사람도 굉장히 무겁거든요. 힘들어요 미는 사람도. 예. 보통 휠체어로는 안 밀릴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예, 않죠. 전동으로 않죠. 가야죠. 전동으로. 알겠습니다. 네. 전동으로. 알겠습니다. 디테일하네. 어쨌든 좀 아픈 거 자체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의원님
구속 여부도 사실 관심사이긴 해요. 구속영장 특검에서 청구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한다라고. 당연히 할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되는 것도 할 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너무 밉상이라서 아마 특검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을까. 저는 법조인 출신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당연히 하겠지. 근데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다든가 막 이런 거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조사를 잘 받지 않는다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거예요? 바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2주 말미를 줬잖아요. 8월 6일 날 나와라라고 하면서 2주 전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준 거 아니냐. 바로 인신 확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는 언제 법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죄로 밝혀졌을 때 법정형이 높으면 내가 이를테면 뭐 사형 무기 아니면 막 20년 이상 이러면 사람 누구라도 증거 없애야겠다. 내가 말이라도 맞추고 내가 도망이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할 거라고 법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16개의 혐의예요.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부부를 동시에 영장 청구하는 게 극히 이례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 실무할 때 사기죄를 같이 부부가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이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동일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한 명만 인신 확보하고 그럼 한 명은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건데 김건희 씨는 뭐가 다르냐면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일단락이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완전 혐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처벌이 필요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으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인신 확보는 시점의 문제지 당연하지만 할 겁니다. 당연하지만 당연히 첨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좀 흘러갈지 특검에서 또 어떤 조사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과연 증거 인멸을 할지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거 이제 뭐 좀 조사를 하면서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거를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할까요? 제시를 할까요? 뭐 그건 알 수 없죠. 자기 죄의 증거를 자기가 뭐 갖다 주진 않겠죠.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압수수색 이런 거 뭐 압수수색해서 나오면은 뭐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압수수색 이미 벌써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안 나왔겠죠 아직. 뭐.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수사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게 국민의힘의 관점이 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의 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엄벌을 받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빨리 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는 게 낫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고 엄정한 처벌을 받고 그러고 일단락이 넘어가야 그때부터 살아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전 대통령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아직까지 반성 안 하는 얘기하고 또 김건희 여사도 계속해서 뭔가 이게 뭐 피해가는 느낌 나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정말 여러 번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막 피해가려고 하고 부하한테 책임 떠넘기고 뭐 도망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데미지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데미지는 지금 다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제가 국민의힘 걱정해 주자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이 더 잘 돼서 저희가 제1야당 역할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정치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장윤 변호사님도 투명인간 같다, 뭐 갑질 비판해도 안 아프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국민의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국민들 전체한테도 안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안 좋아요. 정치인이 일정 부분은 국민 눈치를 봐야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어떤 한국 정치의 난맥상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내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거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와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시죠. 여의도 너머 TV에 닭간다. 자, 고수들의 런칭 이벤트, 닭간다의 런칭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선물 좀 많은 것 같아요. 한우도 있네요. 네. 아니 전화 좀 주시지. 여기다가 때려놓고 있네요. 예. 한우부터 편의점 상품권까지 다양한 선물들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합니다. 이벤트는 8월 2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 상품, 여러분들을 위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이 구독자가 56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낮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한우하실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이 상품 많이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치인인 게 당첨 확률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당선 확률이.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 확률.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생방송 중에 채팅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아 해널님께서 경민정 대변인 온다라고 하셨는데 경민정 대변인은 이제 월요일이랑 화요일 진행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저는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그 금요일이 김기욱 씨죠? 개그맨 김기욱 씨. 또 금요일 기억나시죠? 네, 우차사에 나오셨던. 네. 시사를 처음으로 이제 도전을 하시나 봐요. 나오신다고 하고. 황선영님께서 천하람 의원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누구예요? 아시는 분이죠. 황선영 님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저한테 요즘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게 레코나이즈님께서 황현이 짱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마음님께서 천하람 의원이 오늘 햄버거 몇 개 드실 건지요라고 또 매일 먹지는 않아요. 네. 햄버거를 좋아하시긴 많이 하나요? 먹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몇 개 먹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데군데서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 있다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려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또 광고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광고칸이 지금 비어있죠. 여기다 지금 광고 넣어드릴 거거든요. 저희가 대놓고 이렇게 여기다 광고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개인이나 뭐 어떤 단체, 그다음 여러분의 후원 이런 거 많이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